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세 번째 내용, 갈등 해소 기법과 그 방안. 플리포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갈등 해소 기법과 그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갈등 해소 기법을 보세요. 첫 번째 갈등 해소의 기법. 이것은 이익 갈등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익 갈등의 발견이다. 이것을 플리프라는 학자가 밝힌 거죠.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충 처리 절차가 있죠. 고충 처리 절차. 그다음에 두 번째 직접 관찰. 그다음에 세 번째 건의함 설치. 그다음에 네 번째 개방 정책의 활성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사 3당역의 배치. 그다음에 여섯 번째 퇴직 면담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일곱 번째 민원 조사역 제도의 도입. 이러한 것으로 갈등 해소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갈등 해소 방안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책을 보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노사 갈등 문제와 해결 방안이 나오죠. 노사 갈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실적 노사 갈등이겠죠. 현실적 노사 갈등. 그다음에 두 번째 노사 갈등 무한 노사 분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사 갈등의 요인과 문제. 첫 번째 현실적 노사 갈등은요. 첫 번째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반되는 목적이나 수단 이런 것에 의해서 노사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치관과 이해, 양립 불가능성 이것에 인해서 현실적 노사 갈등이 생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사 간의 소득의 기대와 불만족에서 의견이 상출될 때 갈등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세 번째 임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갈등이 생기겠죠. 임금 인상 그리고 해고 반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시간의 단축. 그 다음에 권리 분쟁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 이것으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사 갈등에 의한 노사 분규.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후생, 그리고 해고, 그 다음에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부딪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노사 분규가 되겠죠. 이러한 쟁의 상태. 그래서 노사 갈등, 노사 분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단체 교섭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단체 교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하는 것이 단체 교섭이다. 그것이 이제 결렬이 된 거죠. 결렬이 되면 노사 간에 대립이 생기겠죠.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립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긴박한 분쟁이 생기겠죠. 긴박한 분쟁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노사 분쟁이 생긴다. 즉 노사 분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 갈등의 요인과 문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노사 갈등의 대부분이 이제 임금 문제가 되겠죠. 임금 문제가 노사 문제의 노사 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임금을 더 올려달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사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조건의 개선 문제가 있겠죠. 근로조건의 개선 문제. 그래서 후생시설, 그러니까 복지시설 되겠죠. 복지시설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배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한다. 그래서 직업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당노동 행위 문제도 있겠죠. 부당노동 행위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있었죠. 5가지 요건. 첫 번째는 불이익 대우가 있겠죠. 불이익 대우. 그다음 두 번째 환경 계약. 세 번째 단체 교섭 거부. 네 번째 지배 개입이나 경비 원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복적 불이익 취급. 이것에 인해서 부당 노동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겠죠.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는요, 노조의 개선 요구와 그 다음에 노동 관련 제도의 비효율적 문제로 인해서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이제 노사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노사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소 방안이 있겠죠. 해소 방안 내지는 해결 방안. 첫 번째는 이제 노사 간에 직접 협상해야 되겠죠. 노사 간에 직접 협상.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만나서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협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문제나 권리 문제에 대한 갈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재가 있겠죠. 중재는요 공정성을 갖는 제3자가 분쟁에 개입하여 구속력 있는 해결하는 도출하는 절차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발적 중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적 중재가 있다. 자발적 중재는요, 제3자에게 중재를 위해 법에 의뢰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자발적 중재다. 두 번째, 강제적 중재가 있겠죠. 강제적 중재는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중재하는 경우, 이때 강제적 중재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중재 형태가 있겠죠. 중재 형태를 보시면 협상의 확대 방식이겠죠. 협상의 확대 방식을 보시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 제의 중재. 최종 제의 중재를 보시면 최적의 가능한 제의를 제시하도록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형태. 이것이 최종 제의 중재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재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개라는 것이 있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력을 갖지 않는 제3자가 개입해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도와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중개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주자와 이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적대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상상력과 설득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양측이 수용하여 공동 기반을 개발한다. 이것이 중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충 처리 절차가 나오죠. 고충 처리 절차는요
노사 갈등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불평이라든지 불만을 사용자에게 전하면 그 사용자는 어떤 해결 조치를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강구하는 인간관계적 관리 기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 그때 공부했었죠. 그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을 규칙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갈등보다는 경쟁을 통해 다소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고충 처리 절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적인 투쟁이겠죠. 법정 투쟁. 법정 투쟁이 이제 법원에서 하는 투쟁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노동법정이 나오죠. 노동법정은 권한에 관한 노동 분쟁을 배심하는 특별 법정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별로 상여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당사자, 특히 근로자의 비용과 손해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노동윤리 확립이 나오죠. 노동윤리 확립은 근로자가 보람있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리에 대한 자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노사 공동체 윤리의 조화. 그래서 사용자의 경영 윤리와 근로자의 노동 윤리의 입장이 서로 합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사 공동체 윤리를 조화시켜야 되고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노사 공동체 윤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두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가치관이 있어서 최소한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축성 있는 태도로 양보할 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에 관한 규칙이나 제도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조직과 자기 만족을 최소화시킨다. 이라는 것이 노사 공동체 윤리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 갈등에 대해서 핀터 정리했고요. 책 정리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이제 책 정리하고 이제 중간 이후에 정리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346쪽을 보세요. 책 346쪽 보시면 노사 갈등 이론이 나오죠. 노사 갈등 이론 보시면 갈등의 기본 개념. 갈등의 기본 개념은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갈등.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하는데 애를 겪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거나 파괴되는 상태. 이것이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따라서 파는 것이로 되어 있죠. 노사 갈등은 고용 조건이라든지 근로 조건, 그 다음에 노동 환경 조건의 불만을 의미하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상, 그 다음에 변경, 유지, 개선 등을 강구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노사 갈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8쪽 보시면 노사 갈등의 특성 네 가지 정리했죠. 첫 번째는 노사 간의 욕구 차이로 발생하는 거죠. 노사 간의 욕구 차이. 두 번째는 임금, 그 다음에 노동 행동의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 역할의 차이. 네 번째 노사 갈등의 원인과 조건을 수반한다. 이것이 노사 갈등의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림 13-1 나오죠. 이 모형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은 5가지 갈등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개인 간 차이, 그 다음에 목표 차이, 세 번째 조직 가능성의 차이, 네 번째 욕구의 차이, 그 다음에 책임 역할 차이가 있다. 이것에 인해서 근로자의 불만족이 생기겠죠. 이에 의해서 노사 갈등이 생긴다. 그 다음에 349쪽을 보세요.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은요. 첫 번째 끝에 보시면 행동의 주체, 그리고 갈등의 진행 단계, 표면화된 대립적 행동, 그리고 갈등 상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개인 간 갈등, 그 다음에 집단 간 갈등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 간 갈등은 좌절 갈등이겠죠. 그 다음에 목표 갈등, 세 번째 역할 갈등이 있다. 그래서 좌절 갈등, 목표 갈등, 역할 갈등은 간단하게 이제 포인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3쪽 보세요. 353쪽 갈등의 요인. 개인 갈등의 요인이 나오죠. 개인 갈등의 요인은요. 첫 번째 갈등의 관점이 나오죠. 갈등의 관점은 전통적인 관점,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 그 다음에 상호작용 관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4쪽 354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로토라는 학자가 나오죠. 로터는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결과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행위와 능력 그리고 노력 같은 내적 요인에 기인시키는 정도라고 봤다. 그 다음에 356쪽 집단 간 갈등의 요인이 나오죠. 집단 간 갈등의 요인은 상호 의존성이 나오죠.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상호 의존성이란 두 집단이 각각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협조와 정보의 제공 그리고 동조 혹은 협력 행위를 요하는 정도라고 본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있고 357쪽 보시면 활동 시간에 상호 의존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의 차이가 있죠. 목표의 차이 세 번째 줄 집단 간의 신축성과 안정성 그리고 장기 업적과 단기 업적 그리고 측정 가능 결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사회 욕구 간에 대해서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게 목표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8쪽 보시면 조직 내 갈등이 나오죠. 조직 내 갈등은 아까 이제 세 가지 분류했죠. 첫 번째는 월튼과 더튼의 갈등 요인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 13-1에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359쪽 보시면 해리스 갈등 요인이 나오죠. 해리스 갈등 요인에서 표 13-2 보시면 이제 해리스의 갈등 요인은 세 가지를 분류하고 있죠. 개인적인 차이, 지각상의 차이, 조직 기능상의 차이 이런 곳에서 갈등이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359쪽 두브린과 데슬러의 갈등 요인이 나오죠. 이것도 표 13-3에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60쪽 아까 이제 책을 보고 정리한다고 했죠. 이제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갈등 해소 기법과 그 방안이 나오죠. 갈등 해소 기법과 그 방안 보시면 갈등 해소 기법에서 7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고충 처리 절차가 나오죠. 고충 처리 절차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개인의 불평을 감독자와 토의하게 한다. 이것이 고충 처리 절차가 되겠죠. 두 번째 직접 관찰 기법이 나오죠. 직접 관찰 기법은요. 첫 번째 줄 훌륭한 관리자는 근로자의 일상적 행동을 알고 있으며 행동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는 가능한 동기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직접 관찰 기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건의함을 설치한다. 건의함은 이제 근로자의 불평이나 불만을 이제 건의함에 넣어서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갈등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방 정책의 활성화가 나오죠. 개방 정책의 활성화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끝에 문단 보세요. 끝에 문단 보시면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들과 서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개방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개방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소위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개방 정책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인사 상담력의 배치. 그래서 첫 번째 줄, 종업원 상담자로 활동하도록 훌륭한 심리학자들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을 채용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362조, 퇴직 면담 제도가 나오죠. 퇴직 면담 제도는요,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퇴직 면담 제도 도입은 정년 퇴직자 면담부터 시작해서 일반 퇴직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퇴직자 면담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경영 정책과 경영 전략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럼 일곱 번째, 민원조사관 제도의 도입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관리 이론가들 사이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조직적 처방은 민원조사관 제도의 활용이다. 그러니까 민원조사관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63조 갈등 해소 방안 나오죠. 갈등 해소 방안은 365조. 그래서 이제 8가지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경쟁과 경합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의. 그다음에 네 번째 타협. 다섯 번째 제휴. 그다음에 여섯 번째 대면. 그다음에 일곱 번째 완화. 그다음에 여덟 번째 강압이 있다. 이것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한다. 그 다음에 제4절 보세요. 제4절 보시면 노사 갈등의 문제와 그 해소 방안. 그래서 현실적 노사 갈등이 나오죠. 현실적 노사 갈등은 첫 번째 줄, 근로자와 경영자의 상반되는 목적, 수단, 그리고 가치관과 이해, 양립 불가능성 등으로 특정 지어진다. 그래서 노사 간의 소득의 기대와 주장을 추구하는데 서로 상충될 때 나타난다. 그 다음에 367조 노사 갈등에 의한 노사 분규. 첫 번째 줄 보시면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사 갈등의 요인과 문제. 그래서 임금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임금 문제. 그래서 임금 인상 그것을 많이 주장하게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생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근로조건 개선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당 노동 행위 문제. 네 번째는 노동조합 관련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368조부터 이제 해소 방안이 나오죠. 그래서 7가지 정리했죠. 첫 번째는 노사 간에 직접 협상한다. 두 번째 중재.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개. 그다음에 네 번째 고충 처리 절차. 다섯 번째 법적 투쟁. 그다음에 여섯 번째 노동 윤리 확립. 일곱 번째 노사 공동체 윤리의 조합.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 갈등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단체 교섭부터 책 정리하도록 할게요.